민주당에서는 박영선의 4월 7일 보선 선거에 일종의 아주 싸구려, 아주 미련 없는, 그냥 버려도 되는 불쏘시개로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일단 박영선은 선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박영선이 비상 원내대표 이거 할 때 민주당에 말하자면은 원조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X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영선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서 이 당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삼성 저격수 노릇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주 볼장을 다 본 거죠. 아주 입속을 잘 챙긴 거예요. 삼성 막 때리면서 뒷구멍으로는 자기 남편한테 삼성 관련된 거 수임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죠. 2004년에 박영선이 비례대표로 처음 들어왔을 때 재산이 한 10억 안팎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56억으로 무려 5.6배나 늘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박영선이가 어떻게 이래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십몇 년 하면은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박영선에 대해서 이번에 버리기 좋은 불쏘시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은 이 우상호한테 있지만 박영선한테 우쭈쭈 하면서 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박영선 네가 나가면은 서울시장 먹는 거다. 박영선으로서는 카드가 없었어요. 일단 구로에서 더 하기도 힘들었고 공천을 안 준 움직임이었어요. 윤건영이가 거기에 딱 이제 가겠다고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러고 나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됐는데 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특파원으로 치면 LA 특파원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LA 특파원은요 가끔 아카데미상 후보가 누군지, 우리 윤여정 씨가 미국 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을 받았다고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들어왔죠. 그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윤여정 씨가 그 긴 이렇게 인생 동안에 정말 어려웠겠죠. 그리고 뭐 이 작은 배역밖에 안 들어왔다. 막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다 싫어했다. 이혼녀가 왜 재수없게 텔레비전에 나오냐. 온갖. 또 윤여정 씨 이렇게 말하는 뭐 목소리가 쇳소리 같다. 온갖 이런 비판과 이 악평에도 불구하고 윤여정 씨가 꿋꿋하게 일을 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이 나라의 어머니들처럼 내 두 자식 공부시키고 잘 키워야 되겠다. 이거였죠. 그리고 윤여정 씨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님도 끝까지 모셨어요. 제가 윤여정 씨를 너무 이제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은 어디 외국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지방 촬영을 가면서 어머니한테 엄마 보일러 빵빵 틀어. 추우니까 얼마든지 틀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한테는 정말 보일러 빵빵 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어머님 따뜻하게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제가 윤여정 씨한테 이렇게 배운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윤여정 씨가 정말 그런 어머니로서 이 할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윤여정 씨의 배우로서의 삶, 한 여성의 삶이 미나리에서 매우 독특한 순자 할머니로서 녹아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여정 씨가 이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타면은 우리가 진짜 그날 한잔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그는 한 여배우의 어떤 쾌거가 아니고 또 기생충 같은 이 CJ ENM, CJ나 미키리의 막 그 배경이 아니라 나 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소형 독립 영화에서.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호 1번. 오로지 이제 내곡동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보고 얼마나 이제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박영선한테는 오로지 내곡동만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의 이제 선거는 이제 완전 실종됐다. 여러분 어지러우시죠? 자, 내곡.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박영선의 이제 함량 미달인 거죠. 불쏘시개. 두 번째는 함량 미달. 박영선이가 이번에 보여준 거, 그동안의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라는 거는 장관 중에서도 급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파원도 다 특파원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박영선이나 제가 특파원 했을 때는 중요 포스트에서 주로 뉴스가 나오는 거지. LA 특파원은요, 1년 내내 있어도 뉴스도 안 나와요. 정동영이가 LA 특파원 했죠. 이거는 뭐냐? 너무 골치 아프고 이러면은 쉬라고 보내는 데가 LA 특파원인 점도 사실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동네에 같은 그 판에서 있었던, 별로 일이 없어요, LA 특파원은. 이 아카데미상 받은 거 이런 거 뉴스 패놓고는 정말 그 일이 많은 데는 뭐 워싱턴이라든가 도쿄라든가 뭐 파리라든가 이런 데가 3대 갑지예요. 그래서 이 LA 특파원은 진짜 아니오시아야 하던 거죠. 근데 저는 박영선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박영선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이거를 과대포장을 했다. 대국민 사기극을 능력에 있어서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로남불, 위선, 무능. 근데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것처럼 한 거. 이것도 박영선의 말하자면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박영선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오세훈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억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 이 오세훈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했어요, 오세훈이. 응? 내가 이렇게 그때 내곡동은 내 생각에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 장인어른 유산이라든가 땅에 관심도 없었던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그러는 박영선은 자신의 능력을 속이고, 그 다음에 남편의 뭐 MB 때문에 쫓겨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일이 그쪽으로 일본에 있으니까 간 거고, 허구한 날 박영선이 주말에는요 일본으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댁 도쿄댁인 거예요. 박영선이 남편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아마 얼만큼 주말에 일본에 많이 갔느냐, 이거 출입국 관리 기록을 보면은 아마도 구로 구민들 배신감 느낄 겁니다. 맨날 허구한 날 일본에 주말이면 가 있었죠. 두 번째, 박영선은요 자기의 지역구에 살지를 않았어요. 100평도, 건평만 100평도 넘는 연희동에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100평도 넘는 연희동에 그 진짜 도쿄에 있는 게 맨션이 아니라 연희동에 있는 게 맨션 저택입니다. 이거를요 3억을 들여가지고 업자가 인테리어를 해줬어요. 근데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이 내역을 발표하겠다 이러면서 발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진영에서는 이기고 있다는 생각 아래 너무나 박영선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건 잘 하는데 너무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박영선이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얼마나 부당한 일을 했는지. 이거는 박영선은요 도쿄대 아카사카 박 또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박도 있어요. 3억 원이란 돈을 인테리어를 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집에 산다는 겁니까?